야, 거기 너 지금 네가 감히 뭔데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한 직원이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순간 가게 안이 잠잠해졌다. 옆에서 축구화를 고르던 손님들이 그쪽을 힐끗 보며 웅성거렸다. 누구한테 말하시는 겁니까? 뒤돌아보던 사람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하지만 직원은 곧장 눈살을 찌푸리며 목표를 정확히 겨냥했다. 바로 너 네가 들리게 다시 말해줄까? 이런 고급 스포츠 장비를 취급하는 매장에 감히 들어와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뭔데? 당장 나가? 이봐요. 저 그냥 입어보기 예약이 있어서 누가 예약을 했든 난 모르겠고 이런 데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냐고요. 직원이 손을 휘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시선을 돌렸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매장 수준이 떨어지면 곤란하잖아. 보아하니 지명도도 좀 있어 보이는데, 아하, 혹시 손님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조용히 소리를 죽이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저기요, 저분 혹시 손흥민 선수 아니에요? 손흥민 직원은 잠시 굳었다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손흥민이라면 지금 토트넘에서 뛰는 유명 선수 말하는 겁니까? 설마 여기 직접 올 리가 있나? 아, 혹시 사칭 허수습 나오는 걸. 주변에서 아름아름 그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하나둘 스마트폰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진짜 손흥민 맞아? 내가 TV에서 본 거랑 똑같이 생겼어?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냉소를 거두지 않았다.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요. 내가 다 봐왔지만 여기서 튕기고 나가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타러 여길 기어왔는지 모르겠네. 이곳은 최고급 커스텀 스포츠 장비를 맞추는 곳이고 마음만 먹으면 해외 탑 선수들도 예약이 꽉 찼는데 하지만 그 탑 선수 중에서도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못 받는 법이죠. 자, 잠깐만요. 손흥민이라고 불린 남자가 뭔가 억울하다는 듯이 두 손을 들어 보였다. 저 분명히 어제 이 매장 담당자와 통화해서 일정 잡았고 오늘 여기 와서 측정받기로 했습니다.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직원이 혀를 차며 비웃었다. 사람이야 많지. 우릴 일가의 점원으로 보는 건지 뭐든지 다 해달라고 하면 내가 들어줘야 합니까? 게다가 당신 유명 선수라고 특혜를 요구하는 건가?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여기서 모든 선수에게 맞춤형 장비를 제공한다고 하길래 정당하게 비용 지불하고 예약도 하고 왔어요. 직원은 그러더니 가만히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정당한 비용, 그게 지금 얼마짜리 입어보기인지 아세요? 당신이 부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아무나 막 들어와서 기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흥분에 섞여 점점 커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중얼거렸다. 아니, 보통 이런 일 없었는데 매장에서 고객을 이렇게 대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심각하네. 저 사람 진짜 손흥민 맞고 예약까지 했다는데 직원 태도가 왜 저래? 이거 방송에 나가면 바로 난리 날 것 같아. 한쪽에서는 기가 막힌다는 듯 이런 데가 원래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례한 건 처음 본다고 수군거렸다. 직원은 그런 수군거림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아예 손흥민 쪽으로 다가가면서 목소리를 더 높였다. 만약 당신이 정말 손흥민이라면은 그래, 유명 선수인 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뭐요? 여긴 어디까지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매장입니다. 그런 유명세로 특혜 바라는 사람 난 용납 못해요. 제발 다른 데로 가시죠. 저 특혜 원하는 거 아닙니다. 손흥민은 자꾸 설명하려 애를 썼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커스텀 장비를 여러 번 맞춰봤고 여기 한국에도 이런 고퀄리티 매장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예약 잡은 거예요. 저도 고객으로서 당연히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는데 말은 잘하시네요. 직원이 코웃음을 치며 손흥민의 신발을 힐끔 보았다. 그런데 이 매장에서 새로운 장비 맞출 돈은 있습니까? 해외에서 뛴다고 해도 글쎄요, 뭐 국내에서보다 돈 많이 벌긴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사장님이나 매니저분께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내가 바로 매장 주인의 조카라서 권한도 충분해요. 직원은 뻔뻔하게 턱을 치켜 세웠다. 그러니 내 말이 곧 이 가게의 원칙이고 규칙입니다. 수제 장비를 맞추려면 신체 치수를 비롯해 특별 맞춤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솔직히 당신처럼 뭐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안 받아요. 저랑 뭘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몸에 맞춘 축구화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발 모양에 맞춰 오래 뛰어도 무리가 덜 가도록 맞춤 제작을 한다고 들었고 그건 다른 매장도 하잖아요. 왜 굳이 우리 매장입니까?
직원이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여긴 국내 최고급 중에서도 해외 명문 구단 선수들이 종종 찾긴 해요. 허나 그 선수들은 우리한테 최소한 예의를 차려요. 당신처럼 찾아오자마자 왜 자기 차례가 안 오냐, 왜 예약 처리가 잘 안 되느냐 하고 따지지 않는다고? 제가 언제 그렇게 따졌습니까? 예약 시간이 훨씬 지나서 물어본 거였지. 예의를 어긴 적은 없어요. 거참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본인을 손흥민이라고 증명하고 싶어서 온 것 같다는 기분도 드는데요. 이 보안요원 이 사람 좀 내보내줘요. 아예 신분증 확인이라도 해볼까요? 진짜 본인인지부터가 의심스럽네. 갑자기 직원이 크게 손짓하자 매장 구석에서 보안요원 2명이 당황하며 다가왔다. 저기 정말 문제가 되는 손님이신가요? 그럼요. 지금 이 사람 강제로라도 쫓아내야 해요. 우리가 괜히 이런 헛소리에 휘둘릴 필요 없잖아요. 잠시만요. 저 예약이 있어요. 서류도 있고 담당자와 통화한 기록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빠르게 핸드폰을 꺼내 통화 내역과 문자를 찾았다. 여기 매장 번호로부터 메시지 받은 내역 보시면 돼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보안 요원이 난처한 얼굴로 직원에게 작게 물었다. 이거 보니까 정말 여기서 예약 안내 문자가 오긴 했는데, 에이, 가짜일 수도 있죠. 그 번호가 우리 매장 번호라는 증거 있어요. 조작하기 쉬운 세상이잖아. 직원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한가득 깃들어 있었다.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손흥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전 제 일이 있어서 영국에서 잠시 귀국한 겁니다. 마침 무릎 상태가 안 좋아서 맞춤형 축구화와 보호대를 여기서 만들려고 오랜만에 귀국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일부러 급히 예약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었고 다른 고객들도 점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심각하네. 손님을 전혀 존중 안 하네. 저 사람 표정 봐 아예 비웃고 있잖아. 유명 선수라고 해도 돈 내고 절차 밟아서 왔으면 당연히 받는 거 아닐까? 직원은 신경질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거참 이렇게 많은 이들이 구경꾼으로 몰려드네. 우리 매장 원래 예약제로 운영돼서 혼잡하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시끄럽고 조용히 하세요 다들. 그리고 너 직원이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빠르게 나갈 건가요? 아니면 굳이 보안요원 손을 빌려서 끌려갈 건가요? 나가기 싫은 게 아니라 예약된 입어보기를 받고 싶다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매장 측 문제 아니에요. 우리 매장 측 문제 하하. 혹시 당신처럼 한국에서 이름 날린다고 해서 국제 무대에서도 대단할 줄 아는데 굳이 여기서 따지지 말고 도로 영국으로 돌아가서 맞추면 되잖아요. 왜 여기 와서 뻔뻔스럽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맞춤 장비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전 세계 선수들이 장비에 대한 접근권을 얘기하는데 단지 유명 스타가 아니라 누구든 원하면 최고의 장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어휴, 별소리를 다 하네. 선수들이 장비에 접근할 권리라니 그런 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여기 올 자격 있는 사람 돈 제대로 내고 우리 규칙에 순응하는 사람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규칙이라 하면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주시면 고치겠습니다. 당신이 입은 옷차림부터 마땅치 않네요. 너무 캐주얼하고 신발도 마모가 심해 보여요. 우리 매장 오려면 최소한 깔끔하게 정중한 태도를 갖추고 예약 시간을 본인이 맞춰야죠. 혹시 지각했나요? 손흥민은 시계를 살폈다. 아니요, 예약 시간보다 한참 일찍 왔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만 계속 받아주고 저에게는 차례가 안 오더군요. 그래서 문의드렸더니 무시하시던데요. 우리가 왜 다른 손님들부터 받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VIP 고객이기 때문이에요.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손흥민인지 뭔지 그런 걸로 생색내지 말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례하네요. 직원은 여전히 태연했다. 뭐가 무례한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유명인이라면은 알아서 대접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례 아닙니까? 그제서야 한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한데 이분은 지금 차별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고객이 누군지 몰랐다고 해도 이렇게 몰아쓰는 건 잘못이죠. 큰 매장이면 그만큼 품격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손님 제일에 끼어들지 마시죠. 회사 정책을 준수하는 것뿐이니 직원은 손짓으로 그 여성을 제지했다. 우리 규정에서는 적어도 VIP 등급 손님들이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VIP가 아니니까 당연히 후순위죠. 뭐가 문제예요? 그럼 예약은 왜 받으셨나요? 예약을 받았으면 그걸 지켜야 마땅하죠. 나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전화 담당 직원이 착각했을 겁니다. 우리로선 그 직원이 실수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때 문 쪽에서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급히 뛰어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밖에서 시끄럽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아, 선생님이 혹시 손흥민 선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 예약하고 왔는데, 여기 직원분께서 저에게 나가라고 하시고, 예약 자체를 부정하고, 직원은 재빨리 매니저에게 호소했다. 이 사람 이상해요. 자신이 손흥민이라 주장하면서 공짜로 뭘 해달라는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니까 증거도 없고, 왠지 사기꾼 느낌이 나요. 우리 VIP 제도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특별 대접 받으려고 온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매니저가 당황한 듯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했다. 정말로 이 번호로 예약된 내역이 있어요. 게다가 이름도 손흥민 선수로 등록되어 있네요.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VIP 분류를 깜빡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해외 선수 예약 때문에 분류 시스템이 아직 완벽히 세팅되지 않았거든요. 아, 매니저님 이럴 때 그냥 문제 일으킨 손님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사과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약이 확인됐다면은 우리가 절차대로 맞춤 입어 보기를 진행해야 맞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정말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시잖아요. 직원은 씩 웃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유명하긴 해도 우린 그런 호들갑 안 떨기로 유명한 매장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저 사람이 타국에서 더 유명하다고 해서 우리가 배려해 줄 이유도 없고요. 손흥민은 씁쓸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바라봤다. 매니저님 저 오래 기다렸고 이미 여러 번 문의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다른 고객들만 우선이고 저는 무시당했습니다. 제게 악감정이라도 있으신 건지 매니저는 직원에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물었다. 혹시 손님께 반말을 하거나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 사실입니까? 네, 제가 그런 말을 하긴 했죠.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저 사람 태도가 어정쩡했고 가짜 같아서. 그리고 VIP도 아닌데 왜 이 매장에 오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 허락 없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매장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약이 됐다면 VIP든 일반 고객이든 똑같이 절차대로 응대하는 게 원칙이에요. 매니저가 당황스러운 듯이 헛기침했다. 손흥민 선수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커스텀 입어보기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직원이 큰 소리로 비웃었다. 커스텀 입어보기라고 해봤자 발 모양 스캔하고 착용 테스트하고 하루 이틀 이내에 끝날 수도 없을 텐데요. 게다가 이분은 이미 시간도 별로 없다고 하니 괜히 우리 매장 이름만 이용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제 사정 아닙니까? 시간에 쫓기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최대한 빨리 제작할 수 있다고 해서 믿고 온 거예요. 저 같은 해외 리그 선수들은 언제 다시 출국할지 몰라서 딱히 선택지가 많지 않거든요. 한쪽에서 갓 들어온 손님이 직원에게 작게 물었다. 아니, 진짜 유명 선수면 우리 매장에 오면 영광 아닌가요? 대체 왜 저렇게 막대하는 겁니까? 그러자 직원이 다른 손님에게도 비꼬듯 대답했다. 우리는 특정 유명인이 온다고 해서 춤추고 환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 매장의 가치를 존중하며 VIP 등급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제멋대로 와서 목소리 높이고 나 유명해 하면서 공짜로 뭘 얻으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듣고 있던 손흥민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전 공짜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정상 가격을 치르고 예약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나 유명해 라고 떠벌렸습니까? 주변 구경꾼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본인이 유명하다고 내세운 적 없어요. 오히려 직원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손흥민은 답답한 듯 어깨를 떨어뜨렸다. 왜 저를 거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직원은 코를 훌쩍이며 반응했다. 나는 원래 눈이 좀 높아서 여기에 와도 되는 손님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 수 있다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믿음이 안 가요. 그 믿음이 안 간다는 근거가 대체 뭔지요? 매니저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매장 내부뿐 아니라 SNS로도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다들 촬영 중이시고 인터넷에 이미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무슨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쁜 손님이니까 내보내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되는 일인지. 그때 한 젊은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다급히 외쳤다. 방금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 이 영상이 올라갔는데 벌써 난리 났어요.
한국의 스포츠 전문 매장에서 손흥민을 내쫓는다 라는 글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답니다. 매니저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이게 해외에도 확산된다고요? 잠깐만요. 아까부터 계속 찍고 계신 분들 혹시 업로드까지 하신 겁니까? 저희는 당연히 기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의 차별은 심하잖아요. 맞아요. 손님이 다짜고짜 몰매 맞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례한 대우받는 건 잘못됐죠. 직원은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 이러면은 해외에서 항의를 하든 말든 우리에겐 상관없어요. 우리 규정이 우선이니까 나중에 사장님이 봐도 내가 틀린 거 없을걸요. 매니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니, 이건 심각합니다. 사장님께서도 우리 매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고급 브랜드로 성장하길 바라신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손님을 내쫓는 영상이 퍼지면은 평판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손흥민이 한숨을 쉬었다. 제발 해당 절차대로 입어보기를 진행해 달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다툼할 일이 아니라고요. 말다툼이라니 누가 먼저 시비 걸었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돌려버리며 비아냥거렸다. 내가 보기엔 손님이 괜히 예민해진 것 같은데?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쑥 나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속삭였다. 선수님 그냥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매장에 돈 쓰는 것조차 아깝고 괜히 시간 낭비잖아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사실 제가 꼭 여기서 맞춤 장비를 만들고 싶었어요. 발목이 좋지 않아 해외에서도 의사들이 좀 더 섬세한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 매장이 국내에선 가장 정교한 측정 장비를 갖췄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들으면서 희죽거렸다. 발목 부상이라도 있나 보죠. 그럼 다른 매장이나 다른 나라에서 맞추지 왜 여기서 굳이 이 정도 규모라면은 당연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래서 예약까지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대로 기대를 갖고 왔는데 지금처럼 무시당하니 정말 실망입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매니저가 다급히 팔을 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아, 손흥민 선수 잠시만요. 곧 바로 장비 담당 팀장을 모셔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한 건 분명 우리 매장의 잘못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직원은 매니저를 향해 쏘아붙였다. 아니, 왜 계속 저 사람 편만 드십니까? 우리가 몰라도 되는 손님이라니까요. 우리 VIP 시스템에 이름도 없고, 그래도 예약이 확인됐고, 심지어 해외에서 알려진 선수시니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진정하세요. 매니저가 직원의 팔을 끌었지만 직원은 뿌리쳤다. 그 사이 영상이 계속 SNS를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 간판 축구 스타조차 차별받는 세상이라니 일반인들은 어쩌란 말이냐라고 분노를 표했다. 또 어떤 해외 선수들은 트위터에 손흥민이 커스텀 장비를 못 받고 쫓겨나다니 스포츠인에게 필요한 맞춤 장비는 인권 문제다라고 글을 올렸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 구경꾼이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나라 유명 농구 선수들까지 리트윗하고 있고 뒤따라 모두를 위한 적응형 장비 해시태그가 달리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직원이 핸드폰을 꺼내자 이미 SNS에서는 이 매장 이름이 널리 퍼져 있었다. 짜증나네. 왜 이런 유난들이지? 손흥민은 그제야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부상 때문에 특별한 디자인이나 소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장비 접근권이 제한되면은 선수 생명과도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죠. 유난 떨지 마세요. 직원은 지친다는 듯 하품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돈 많이 버는 선수들이 좋은 장비를 마음대로 얻으려는 거 아닌가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 돈도 없으면서 접근권을 외치는 다른 선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챙겨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도 차별 없이 장비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매장 같은 곳이 힘을 보태주면은 많은 선수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사회복지나 정부가 할 일 아닌가?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죠? 직원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다. 이제 알았어요. 손흥민이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단지 커스텀 장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제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려 하네요. 매니저가 마침내 담당 팀장을 불러왔다. 팀장은 긴장한 듯 곧장 손흥민에게 달려왔다.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측정실로 모시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곧 오실 거예요. 이미 큰 논란이 된 것 같아 매우 당황스러워 하시고 조치를 취하겠다 하셨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씩씩거렸다. 조치라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손님이 이상해 보이길래 내보내려 했던 것뿐인데 저희가 인터뷰든 뭘 하든 이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선수님은 이미 이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스타이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글쎄 영향력이 있으면 어때요? 난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매니저가 자제력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사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건 명백히 가게 이미지에도 치명적이고 예약 고객을 무시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뭐 사장님이 날 해고라도 하신다고요? 해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까지 항해 전화 오고 있어요. 왜 한국 대표 선수를 몰아냈느냐? 똑같은 대우를 하지 않고 차별했느냐는 문의가 폭주 중이라고요. 직원은 전화기를 확인하더니 살짝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설마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요즘은 SNS 한번 올라가면은 바로 전 세계인이 봐요. 전 세계 스포츠인들이 특히 장비 접근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미 한국 스포츠 팬들도 분노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떴어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주변 사람들이 저기 사장님이시다 하고 수군거렸다. 사장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더니 곧장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당장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이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부터 하세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버텼다. 사장님, 저는 그냥 가게 규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VIP가 아닌 사람은 우선순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그건 어디까지나 매장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해야지 이렇게 고객을 쫓아내며 조롱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당장 손님께 사과하세요. 아, 사장님도 참 이 사람 진짜 손흥민인지 확인도 제대로 못했었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손님들 다 젖혀두고 이 사람한테 매달려야 해요. 손흥민은 여러 사람의 시선 속에서 괴로워 보였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사장이 한숨을 푹 쉬며 그에게 다가갔다. 손흥민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부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예약 정보를 직원이 제대로 확인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이 무례하게 군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제 의도는 단지 맞춤 장비를 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특별 대우를 요구한 적은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결국은 차별에 대한 문제죠. 저 같으면 이렇게 뉴스로 알려지고 SNS로 퍼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만 다른 무명 선수들이 비슷한 일을 겪으면은 목소리조차 못 낼 수 있잖아요. 사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내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이라도 입어보기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으실까요? 하고 물었다. 기꺼이 받고 싶습니다. 단 여기 계신 이 직원분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비웃으신다면은 진행이 어렵겠죠. 사장이 얼른 직원에게 눈짓했다. 빨리 사과드려라. 그래야 회사도 살고 내 잘못도 해결될 거 아니냐. 직원은 한참을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례를 범했네요. 그런데도 표정에서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았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너무 억지 사과 아니냐는 분위기로 귓속말을 나눴다. 매니저 역시 직원의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결국 사장은 한숨을 쉬고 직원에게 단호히 말했다. 당분간 업무에서 손을 떼세요. 이 일 마무리되고 회사 내부에서도 조치를 논의할 겁니다. 사장님 정말 이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저도 열심히 일해서 이 매장 키우는데 기여했고, 우린 단지 매장의 매출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고객 존중과 명예도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조카라도 도를 지나쳤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장은 직원의 팔을 잡아 끌고 매장 한쪽으로 이동했다. 대화 내용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사장의 격앙된 표정과 직원의 흥분한 몸짓에서 큰 다툼이 벌어지는 게 분명했다. 한편 팀장은 얼른 손흥민을 안내하며 말했다. 따라오시죠, 선수님. 제가 직접 장비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정밀한 3D 스캐너와 맞춤 설계 프로그램이 있으니 발목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보호대까지 맞춰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지만 필요한 조치는 받아야 하니까요. 매장 내부의 별도 공간으로 이동한 뒤 팀장은 기계를 켰다. 몇 분간 발 모양과 발목 각도 등을 측정하며 원래 이 과정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립니다. 선수님 부상 이력도 고려해야 하고요. 제대로 해서
보호대와 축구화를 완벽히 맞춤 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다. 손흥민은 그제야 숨을 고르며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친 부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세한 측정을 받고 영상을 찍어서라도 전 세계 선수들이 맞춤 장비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스포츠 현장에서 이런 기술이 더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명 선수분들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무명 선수들도 필요할 때 마음 편히 장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러 운동 선수들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던 찰나 실내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매장 매니저의 목소리였다. 모든 고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은 저희 매장의 실수이며 예약 고객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차별이나 불편 없이 모든 손님께 공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피커가 꺼지자 대기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렸다. 그래도 사과방송까지 하네. 이거 보니까 정말 크게 번진 것 같아. 글로벌 이슈가 돼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 잠시 후 사장이 직접 손흥민을 찾았다. 선수님 마무리되면은 잠시만 저랑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게요. 일단 측정이 끝나고 나면은. 한편 직원은 매장 한편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매니저가 와서 낮은 목소리로 타이르고 있었다.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합니다. 그냥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약한 고객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예요. 게다가 조롱까지 했으니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건 당연하죠. 알았어요. 직원은 기운이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동안 VIP만 우선시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라곤. 팀장이 측정을 마치고 손흥민에게 보호대와 축구화 시제품 샘플을 보여주었다. 약 일주일이면 완성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출고까지 시간이 안 되시면 해외 배송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사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려 로비로 나왔더니 매장이 훨씬 조용해져 있었다. 구경꾼들은 대부분 촬영을 멈추고 일단 혼란이 잦아든 모양이었다. 사장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탓입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수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저는 별로 바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예약 고객이라면은 누구나 동등하게 맞춤 장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앞으로 무명 선수나 장애가 있는 선수에게도 문을 열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네, 당연히 개선하겠습니다. 오늘 일로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회사 차원에서도 정책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에요.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원 교육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직원이 다가오며 작게 목소리를 떨었다. 손님, 아니 손흥민 선수님, 제가 너무 거만하게 굴고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고 늘 VIP 정실만 줬다 보니 누구든 VIP 등급이 아니면 함부로 대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손흥민은 잠시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를 몰라봐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VIP가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거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손님께서 대단한 스타든 아니든 결국 돈이나 신분을 보고 차별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직원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조금 더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해라. 우리도 앞으로 정책 바꿔서 VIP 아니어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최고의 장비를 맞출 수 있게 시스템을 재정비할 거다라고 말했다. 직원은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매장 내 다른 손님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몇몇은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라며 서로 대화를 나눴다.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한 관찰자처럼 보이던 남성이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님, 이번 계기로 스포츠 장비 접근성 문제를 더 적극 알리실 계획인가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일이 많은 선수나 일반인에게 큰 화두가 될 수 있잖아요. 부상 방지와 경기력 향상에 있어 좋은 장비가 필수인 시대니까요.
사장은 결심한 듯 힘주어 말했다. 저희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누구나 맞춤 장비 체험 주간을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프로든 아니든 왼발이 더 약한 유소년 선수든 신체 특성이 특별한 분이든 다 오셔서 측정 받아볼 수 있게요.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고객 체험이 늘어나면 우리도 더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발전할 수 있겠죠.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사장과 악수를 나눴다. 그럼 저도 제 SNS나 인터뷰를 통해 알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자 한쪽에서 다른 고객이 손을 번쩍 들었다. 저도 비록 그냥 취미로 축구하는 사람이지만 발에 고질적인 통증이 있어요. 맞춤 장비가 필요했었는데 비용이나 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했거든요. 체험 주간이 열린다면 꼭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매장에는 다시금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누군가는 이렇게 잘 풀리면 나중에 해외 선수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겠네요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사장은 네, 물론입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장비 커스텀 스토어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화답했다. 그 사이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을 찍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불쾌하셨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영상이 어디 올라가 있더라도 저의 잘못과 반성하는 모습이 같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를 책임지고 바꾸려 노력하면 됩니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렸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매장의 중앙에 서서 작은 목소리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톤으로 말했다. 오늘 일로 저도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차별과 무시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갈등이 터졌을 때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체험 주간 정말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자신의 몸에 맞는 장비를 찾고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바랍니다. 사장은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매니저도 앞으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교육을 재실시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된 것 같네요. 영상 마무리합시다라며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여전히 이 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텐데 아마 좋은 결말도 함께 전달되겠죠? 라는 말을 주고받았다. 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손흥민에게 영어로 몇 마디를 건넸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존경합니다. 모든 운동선수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손흥민은 익숙하게 영어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적절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고 매장 분위기는 따뜻하게 바뀌었다. 누군가가 농담 삼아 외쳤다. 우리도 모두를 위한 적응형 장비, 해시태그 걸어서 널리 알립시다. 매장의 문을 나서며 손흥민은 매니저와 작게 대화를 나눴다. 오늘 일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괜히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지만 오히려 좋은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희도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매장 더 나아가 국내 스포츠 문화도 한 단계 발전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해요. 그러자 손흥민은 미소를 띠며 진심으로 그랬으면 합니다. 만약 다음에 제가 다시 들르면 더 나은 모습이겠죠? 라고 했다. 물론입니다. 다음에도 꼭 오셔서 편하게 장비 맞추시고 다른 선수분들도 소개시켜 주세요. 그럴게요. 그리고 제가 SNS에 홍보할 테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겁니다. 부상 없이 오래 뛰려면은 맞춤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직접 몸소 느꼈으니까요. 매장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손흥민은 직원 쪽을 슬쩍 바라봤다. 직원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울적해 보였지만 한 번 더 손을 흔들어 보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다. 내 다음엔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뵐게요. 문 밖으로 나오자 매장 밖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다. 선수님, 이번 일로 크게 화가 나시진 않았나요? 네, 당연히 화도 났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신 덕입니다.
기자는 또 물었다. 세계적으로 지금 장비 접근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에게 맞춤형 장비가 필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비용과 절차 때문에 필요한 걸 못 얻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일로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찍고 실시간 중계를 하며 열심히 질문을 이어갔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족한 부분은 다 함께 채워나가야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들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후 매장 앞으로 몰려든 인파는 서서히 해산하기 시작했다. SNS와 뉴스에서는 손흥민 커스텀 입어보기 사건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다행스럽게도 가게 측에서 정식 사과와 함께 정책 개선 발표를 하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사건을 통해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적응형 장비 움직임에 공감하게 되었고 다른 선수들 역시 본격적으로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 퇴근 무렵 손흥민은 근처에 잠시 멈춰 서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매장 측 공식 계정에서 사과문과 함께 어떤 분이든 예약 절차만 밟으면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올라와 있었다. 거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폭주하는 걸 보고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 정도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믿고 싶다. 그는 스스로 되뇌었다.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리고 그는 SNS 라이브를 켜서 짧은 영상을 남겼다. 오늘 있었던 일 많은 분이 이미 보셨을 텐데요.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잘못이 드러나고 사과와 변화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가 그리고 일반인들도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마음 편히 얻고 운동을 즐기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 문제를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재훈련 영상도 올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챙겨봐 주세요. 그 라이브는 금세 댓글이 쏟아졌고 수많은 시청자가 동시에 시청하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그날 밤 한국과 해외 여러 매체에서는 스포츠 장비 접근권 이슈를 크게 보도했고 많은 전문가와 선수들이 한 목소리로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가게는 공식 홈페이지에 정책 개선 사항을 발표했고 누구나 환영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또한 직원 재교육과 함께 특별 체험 주간 개최도 곧바로 알렸다. 이후로 비슷한 문제가 재발되는 일은 없었고 고객들은 한층 열린 문화로 변한 매장의 분위기를 방였다. 물론 손흥민이 소개한 해외 선수들까지 초대받아 특별 세션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매장은 해외에서도 개방적인 고급 장비 매장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며칠 뒤 손흥민은 완성된 맞춤 보호대와 축구화를 받아들고 다시금 공항으로 향했다. 출국 게이트로 들어서기 전 기자가 와서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오늘 제게 필요한 건 결국 양질의 장비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아닐까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분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활주로로 나아가는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또 다른 변화의 서막을 여는 듯 했다.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도 이제껏 주목받지 못했던 모두를 위한 적응형 장비이란 주제가 더욱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서 비슷한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곧 소개할 다른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훈련 비디오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곧장 커다란 울림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영상을 기록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다음에 이어질 변화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를 통해 느낀 점을 내일의 행동으로 이어가자는 손흥민의 말처럼 모두가 조금씩 이 문제에 다가서고 있었다.